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번째 드린 요 프린트는 잠깐 옆으로 치워주시고 일단 본문 내용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쓰라고 할 거야. 그때 이제 꺼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용 정리.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주제 통합적 읽기 첫 번째 가 지문입니다. 자, 요 카세트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서술사의 특징은 그냥 딱 하나야. 바로 철학자의 관점. 오케이? 그래서 특정 철학자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가글에서는 글쓴이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아니에요. 철학자 2명 나옵니다. 밀이랑 벤담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하면서 읽어야 돼? 이 밀의 관점과 벤담의 관점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지지하는 행복의 관점은 이 밀의 관점이야. 밀의 관점. 알겠지? 별거 없어. 확실히 2학년 기출이랑 3학년 기출 비문학 보다가 이거 보면 확실히 쉽다고 느낄 거야. 자, 가봅시다.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 대답을 내놓았는데 자, 행복이라고 하는 핵심어가 제시가 된 거죠.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어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관점이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자, 그 중에 철학자 밀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자.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자, 서술상의 특징 좀 파악할게요. 2개 정도. 제가 옆에다 적어놨을 거야. 여기 종이 옆에다가 내용 전개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라는 뜻에서 적어놓은 거니까 자, 이거 적용해가지고 서술상의 특징 체크할게. 첫 번째,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다? 질문을 던지고 바로 연이어서 뭐하고 있어? 스스로 대답하고 있지? 그래서 질의응답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질의응답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자문자답이라고도 하죠. 자문자답. 자, 언제나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면 그 특징에 따른 모두 같이 파악하자. 효과도 같이 파악하자. 자, 질문과 그에 따른 응답 특히나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자, 별거 없어. 첫 번째,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궁금하잖아. 이제 무슨 얘기 할지. 그렇죠? 자, 똑같은 말로 독자가 글을 쭉 읽다가 갑자기 뭐 하고 있는 거야? 글쓴이가 독자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독자의 신경이 여기에 딱 쏠리겠죠? 독자의 무엇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글에 대한 무엇을 높여준다? 글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더라.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이런 뻔한 것들을 가끔씩 물어보니까 잘 챙겨두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글에서 사용하는 중심적인 내용 전개 방법은 개념과 그 개념을 뭐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네. 개념 정의. 자, 그러면 이 개념 정의 정확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 철학자 밀은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자, 여러분들 이따 정리하실 때 하나 더 추가해 줘야겠네. 어떤 내용 전개 방법? 대조라고 하는 전개 방법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행복과 불행의 개념을 어떻게? 대조시켜서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행복의 개념과 불행의 개념을 대조시켜 나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질문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복습하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속 뭐 해야 돼? 이런 짧은 글 읽고 단순한 글을 더라도 계속 정리해줘야 돼. 도해조직자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저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것 같아요. 미래 행복과. 그렇지? 자, 했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간단하게 기쁨이 있는 상태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더라. 고통이 없다. 자, 미래 행복관에서 불행은 어떠한 개념이다? 반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대조적인 거니까 기쁨이 없는 상태이며
반면에 고통은 있더라. 따라서 밀은 무슨 상태를 기쁨은 있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바람직한 삶으로서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하면서 내용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 가볼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지 요거지, 요거. 자,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행복의 중요 요소인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무엇이 기쁨이고 어떤 상태가 불행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역시 뭐하고 있다? 던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얘기 안 할게. 뭐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물질적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즉,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 여긴다. 쭉 읽어나갈게. 그러나 밀은 역시나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하자. 이 문단의 내용 전개 방법. 대조적인 내용 전개. 그치? 대조. 자, 벤담과 밀에 대해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야? 바로 기쁨이지, 기쁨. 자, 벤담은 기쁨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밀은 과연 기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거야. 자,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자, 그럼 옆으로 빼서 한번 간단하게 이 문단 역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문단의 제목은 어떻게 달아주면 될까? 대충 이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아. 결국 물질적 만족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다? 기쁨이 있는 상태다. 요거에 대해서는 서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동의하고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벤담 두고 여기 위에다가 밀 둡시다. 자, 공통적으로는 둘 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상태라고 본 것이고, 자, 다만 어디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 기쁨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그치? 기쁨에 대한 관점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더라.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할게. 물질적 만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둘의 차이를 파악합시다. 너무 날렸었나? 물질적 만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둘의 입장 차이. 자, 간단하지? 자,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적 만족이, 우리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옮겨다 적을게요. 행복의 무엇이다? 다른 말로 기쁨의 원천이더라.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밀 같은 경우에는 요 물질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에 불과하다?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나는 정리를 할게. 보조적 수단. 자, 그렇다면 밀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천은 바로 뭐래?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중심되는 어찌 보면 행복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행복의 본질이자 행복의 원천은, 자, 바로 뭐래? 본질적 가치다. 따라서 이 물질적 만족이라는 게 무엇을 할 때여야지만 본질적 가치를 성취하는데 뭐 해야 된다? 도움을 주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이제 이건 저만의 정리 방법인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정리하셔도 되겠죠?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차이점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만족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밀과 벤덤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더라.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얘 굳이 뭐 밑줄 치고는 그럴 필요 없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 잠깐만 종이 역시 옆으로 빼서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같이 그냥 엮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 첫 번째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여기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애고 그 다음에 행복의 본질. 요게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 각각 찾아가면서 읽어보자고. 자,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 긍지를 가질 때, 그러니까 뭐가 조건이야? 사람이 자기 존재 긍지를 가질 때.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더라. 자, 이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가 두 가지 정도로 바뀌어서 또 말이 돼요. 이는 곧 뭐래?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자, 행복의 조건 그냥 A라고 할게. 같은 말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야. A.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자긍심이다. 자긍심이다. 자, 그런데 자긍심뿐만 아니라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자, 지금부터는 그냥 넘버링 하면서 파악합시다. 두 번째 조건, 이성적 자세. 세 번째 조건,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 이런 것들이 다 보다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윗문단이랑 관련시켜서 본다면 아까 밀은 뭐라 그랬어? 행복이라고 하면 본질적 가치라네. 그치? 얘네들이 그럼 뭐라는 거야? 본질적 가치라는 거야. 오케이? 이 본질적 가치가 무엇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이르를 수 있다? 행복에 이르를 수 있다. 행복. 요게 지금 미리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쵸? 얘네들이 바로 본질적 가치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파악을 했어. 자, 행복의 본질로 가봅시다. 행복의 본질.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에 대한 개념, 이게 바로 뭐다?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야. 행복에 대한 개념, 미래 행복 개념. 뭐 파악하자? 행복의 본질 파악하자. 자,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 그대로 또 밑줄 쳐봅시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다.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 요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이 있는 거 역시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자신의 상태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데, 자기 발전. 자기 발전. 그치? 요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조건은 자긍심, 그 다음에 본질은 자기 발전이다. 자기 발전이다. 자,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과연 무엇일까? 본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기 발전의 의미.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더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도만 짚어볼게. 자,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 그대로 어떤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야? 개성적 측면이 존재하는 거야. 그치? 뭔가 자기 발전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냥 각자 저만의 능력을 어떻게 하자? 최대한 발휘시키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칩시다. 개성적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자, 이때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검색 할게 그냥 내용인 거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무슨 소리냐? 자기 발전이 뭘 수 있는? 행복의 본질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자기 발전이 행복의 본질일 수 있는 전제 조건 첫 번째.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 여러분들이? 자기 발전이 행복의 본질일 수 있는 전제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전제 두 가지. 자, 첫 번째.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어떻다? 행복 그 자체다.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다. 그리고 동시에 행복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 안에 이미 뭐가 담겨 있다는 거야?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야. 그치? 아까 조건이 뭐였는데? 본질적 가치가 있네.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 안에 이미 어떠한 가치가 들어있어요? 이미 내재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인간의 발전 안에 이미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거라는 거지. 그 자체로. 자,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야. 행복이라는 파란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란새인 것이다. 자, 오랜만에 스몰사인 특징 나왔네. 행복이라는 파란새. 무슨 법? 은유법인 비유법 쓰이고 있는 거지. 비유법. 굳이 따지자면 은유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은유.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어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야. 또 효과 자체는. 자, 그런 다음에 의미적인 거 따져보자고요. 자, 행복이라는 파란새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파란새는 보통 문학에서 어떤 의미로 써요? 이상이라든지 희망, 우리가 뭔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과다라는 얘기인 거야. 행복이라는 파란새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건 결과이다. 하지만 글쓰는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소리 미리 생각하는 관점. 삶 자체가 바로 파란새다. 자, 그러면 삶이 곧 뭐이고? 삶이 우리의 결과이자 목표인 거고 당연한 거죠. 왜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냥 태어나서 산다고. 그게 결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목표를 이루는 뭐가 존재해?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라는 거지. 행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인간의 발전은 두 번째 전제.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럴 때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자,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어떻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지. 그치? 역시나 의미 조금만 더 쪼개봅시다. 자, 각자가 타고난 개성. 다시 한 번 더 개성적 측면. 자유롭게 자유로운 측면. 추구될 때 역시 실현과 실천. 그치? 이런 거 굳이 적지 않아도 돼. 다만 이런 식으로 밀은 무엇을 중요시한다 되게? 개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철학자다라는 거. 이런 내용 확인만 합시다. 밀은 개성과 자유를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철학자다. 넘어갈게. 자,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자, 요거 연계시켜 봅시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자, 이 어떤 능력을 통해서 밀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아까 자기 발전 뭐라고 그랬어? 행복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발전은 행복의 본질이야. 그러면 행복의 본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어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의 조건이겠지. 계속해가지고 행복의 본질과 조건을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조건 가볼까요? 지적인 능력.
자,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자, 지적인 능력의 특징이야. 첫 번째, 뭐부터?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자, 따라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해. 왜 중요하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거나 자, 감각적인 기쁨이네. 잠깐만 뒤로 갈까요? 감각적인 기쁨. 여기 바로 뭐야? 물질적 만족이지. 물질적 만족.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 다 감각적인 기쁨인 거잖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자, 교양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무엇을 위한? 바로 지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네. 교양을 쌓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치? 그냥 이렇게 쓰기 능력 개발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이런 지적 능력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대? 두 번째 체크할게.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 자, 그럼 제가 넘버링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야?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앞에 뭐라고 적어요? 이유라고 적읍시다. 이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유 두 번째. 자, 지적인 능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지적인 능력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시켜야 한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밀은 한 번 더 이거를 정리해주고 있어. 자, 지식의 중요성 A, 지식의 만능성 B. 보이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 B. 그 다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하다. A. 이렇게. 됐죠? 됐죠? 한 점 보시고. 자,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능력,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능력이자 두 번째 조건.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요시하더라. 자, 인간의 내재된 감정과 본능적 요소. 자, 감성적 능력의 요소들이야. 검색을 할게. 그래서 내재된 감정. 요게 감성적 능력 중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본능적 요소. 요게 감성적 능력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인 거고. 자, 그것을 모두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죠. 자기의식. 뭐라고 바꿔주면 여러분들? 뭔가 자기 발전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필수적인 요소더라. 물론. 자, 이런 지점들 우리 주의합시다. 주의. 뭐 주의하자? 감성적인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우리 위에서 뭐 봤어? 지성적 능력이 가장 최고라네. 그래서 감성은 무엇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 통제될 필요가 있더라. 즉,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위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위계가. 뭐가 좀 더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한 이런 위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도덕적 성숙. 도덕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도덕적 능력. 자,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이것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도덕적 성숙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 있네. 도덕적 발전의 지표가 뭐야? 알려준다는 거잖아. 이런 게 있으면 얘가 도덕적으로 성숙한 거야 이런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도덕적 성숙의 의미라는 거지. 이기심을 억제시키자. 첫 번째, 이기심을 억제. 두 번째,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 요게 바로 도덕적 성숙이야. 우리 아까 파악했잖아. 뭐야?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 호호호. 자, 역시 이런 도덕적인 성숙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말. C라고 할까? C? 그래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우린 그것을 사회성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사회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지. 자, 이처럼 마지막 문단이네.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 그냥 내용 확인용이야. 각각이 발전되는 게 아니죠. 종합적으로 발전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우리는 어디에 이르를 수 있어? 자기 발전에 이르를 수 있고, 혹은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자기 발전을 통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행복을 이룰 수 있더라. 행복을 이룰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은 뭐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슬래시 그럴까요?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다? 역시 행복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내용 확인이야. 행복을 뭐 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방법.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 발전이지 뭐. 자기 발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발전 좀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만의, 아까 우리 파악했었잖아. 개성적인 측면, 개성적. 특별한 삶의 계획.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찬용과 그에 따른 실천. 이런 걸 통해서 뭐 해나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영역을 발휘해 나가자. 자기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 여기에 바로 뭐야? 가글의 전부예요. 오케이. 자, 일단 얘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제가 드렸던 거 있지? 아까 요거? 자, 지금부터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제가 내용 확인에다가 써놓은 부분 다는 할 필요 없고 다 그러면 한번 다시 여러분들 천천히 글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 해봅시다. 내용 정리 해봅시다.